불용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한자 이제 투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봉자 가정부라 독수공방수가 있다. 분자 과부가 되는 암시가 있다. 산자 이게 신생아 이름을 이렇게 보통 질 때 몇 산자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혼 운세가 좀 흉하고 본인 성격이 변덕이 좀 심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자 윗상자 가정불화가 있고 질병으로 고생한다. 여기 상자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선자 뭐 선영이 선호할 때 이제 신선선자 많이 쓰는데요. 재물복이 없다. 가정불화하고 재복이 없으니까 이런 한자는 이름에 쓰지 않는 거예요. 문설자죠. 옛날에는 좀 썼는데 일생 고독하고 배신을 당함으로 그다음에 성자 별성자입니다. 뭐 성현이 성우 성혼이 할 때 별성자를 쓰는데 고독하고 배우자 복이 없으며 단명한다 이런 뜻으로 우술 소자 소윤이 할 때 지금도 우술 소자를 가끔 쓰시는 분이 있는데 급하게 잔음이 발생한다. 성자 소나무 성자죠. 이런 한자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좀 많고 실패가 많다. 목숨 숫자 부부가 이제 재물복이 없다. 부부가 생리사별한다. 맑을 숙자 현숙이 지숙이 할 때 이제 윤숙이 할 때 맑은 숫자를 많이 썼죠. 독선적이고 질병으로 이제 고생한다. 순할 순자 재순이 현순이 뭐 이렇게 할 때 복순이 할 때 눈물복이 많고 부부복이 약하다 이런 거. 이길 승자 또 이제 승연이 승원이 할 때 이길 승자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부모덕이 박하다 재물복이 없다 이런 의미로 신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자 사자 실사자 석자 뭐 돌석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죠. 기본적으로들 마음 심자 지심이 현심이 할 때 힘자 이거는 이제 인정이 없고 재물복이 좀 약하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건 사랑할 애자 보통 이거는 이제 불용한자입니다. 기본적으로들 애숙이 애정이 할 때 이거 이제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다든지 일생이 불안한 일 갖고 있으니까 사랑을 애자를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도애자가 이제 불용한자죠. 뭐 예윤이 예정이 뭐 예원이 할 때 예윤이 할 때 예도애자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배우자 복이 나쁘고 아파서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쓰지 마라. 이거는 이제 완자는 장남만 사용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동생이 사용하면 형제 부모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차남이나 장남 밑에 이제 막내가 완자를 뭐 지환이 뭐 수환이 정환이 할 때 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생이 사용하게 되면은 뭐 형이 이제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부모 수명이 짧아지게 되니까 이런 한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남은 사용 가능합니다. 눈설자 현설이 지설이 할 때 서령이 서륜이 할 때 설자 재산이 분산돼 일생 고생을 면하기 어렵다. 가롤자 뭐 이제 은은자죠. 이건 보통 이제 은영이 은하 은호원이 할 때 은은자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이런 한자들은 가정이 불화하고 일생 고독하다. 저희자도 고독합니다. 뭐 이렇게 범인자는 이제 성격이 좀 불선하다. 어지린자를 많이 쓰죠. 인의 인형이 뭐 할 때 인자 어지린자를 많이 쓰는데 이런 한자를 인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덕이 그다음 융통성이 없다. 금전고래시에 이제 손실이 많다. 날일자 매사에 장애가 따르고 불치병으로 고생한다. 한일자 아들자자 뭐 현자 이거 마찬가지죠. 장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생이 사용하면 형에게 불행하게 되니까 이건 장남만 사용 가능한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들정자죠. 이거는 우리가 현종이 이렇게 할 때 고들정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인덕이 없고 고난이 많이 따른다. 이 맑을정자 관제구설이 따르고 배우자 복이 이제 박한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죽자 마찬가지고 땅지자 이건 이름에 기초가 약해서 뭐 객사의 재액이 따른다. 이 참진자인데요. 허세를 부리고 이성문제로 고난을 당한다. 지자 이게 이제 가지지자인데 가정이 불하고 고독하다. 가끔 보면 이제 가지지자를 이제 이름에다가 이제 사용해서
해서 장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가정이 불하고, 그러니까 원래 뭐 나무에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나무에 이렇게 주의 격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들은 원래 불용 한자가 아니더라도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무료 이름풀이, 이사퇴길, 결혼퇴길, 개업퇴길은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장명, 개명, 사주궁합, 퇴길, 상호자문,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정하시면,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용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불용 한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꼭 불용 한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용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주에 좋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울 중자, 중연이 중원이 할 때 무거울 중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사고와 질병이 따른다. 천자, 하늘천자, 내천자,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이제 일천천자, 내천자 이런 한자들은 뭐 배우자복이 없다든지 고독하다든지 뭐 보증한 재물 손실이 따른다든지 재부업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천자, 요새는 이제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죠. 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뭐 현철 이런 게 요새 철자를 사용하는 분이 없으니까 봄춘자, 뭐 추나 추동 이런 한자, 이제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의미하는 추나 추동 이런 한자들은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관제 구설이 따르고 이속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을 추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충자는 이제 이런 한자를 쓰는 사람 보면은 이제 뭐 조난 단명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초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출자, 위자, 취자, 칠자, 숫자는 이름에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태자, 태자 이런 한자들은 이제 이름에 사용하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위자가 아니고 이제 취자, 뭐 요새는 이제 이런 한자들 다 쓰질 않으니까 빛이 취자인데, 클 태자는 이제 장남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남이나 장녀만 사용 가능한데요. 만약에 동생이 이런 클 태자를 사용하게 되면 형이 운이 좀 막히게 되니까 이런 한자는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평자, 뭐 풍자, 풍자, 하자, 여러 한자는 이제 불용 한자니까 재산을 탕전하기 쉽고 배신을 당하면 이성 문제가 발생한다. 학자, 바다 해자, 인생 항로가 바다의 풍토 같다. 그래서 이런 한자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범호자, 호랑이죠. 되게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다. 홍자, 뭐 꽃화자, 이거는 이제 구분이 좀 불길하다. 효도, 효자를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많이 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한자들도 효도하려는데 불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조실단명한다, 이런 의미로 행자, 향자, 거물현자, 뭐 현우 현정이 할 때 거물현자를 좀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인정이 없다, 변덕이 심하다. 호자, 기쁘리자가 불용한자 대표적인 거죠. 계집이자하고 이제 희자는 기본적으로 희자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허영심이 많고 관제 구설이 끊이잖아요. 배우자 운이 박하다. 계집이자를 만약에 써도 독선적이다, 부모덕이 박하다, 금전 문제가 있을 동안 끊이지 않는다. 이제 바꿀 태자거든요. 기본적으로들 이거는 이제 망신, 구설을 암시하는 불용한자이므로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태연이, 태윤이 이렇게 할 때 이 수리 핵수가 이제 뭐 이름을 짓기 좀 편하다 보니까 이런 한자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꾸다라는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한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싸가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제 미속숙한, 이제 미성숙한 존재로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이제 불용한자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답변해 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갑 택일, 상호장 이런 거 홈페이지에 이제 신청하시면 좀 되겠고요. 홈페이지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용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소준, 이제 상서서자에 이제 법준자네, 법도준자, 승인할 준자도 되고요. 황소준은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황인 12액이고요. 상서자가 14액 금오행, 이제 법준자는 이제 10액으로 수행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소준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소서자가 금오행, 법준자가 이제 수행인데 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신금일간이 자울에 태어나서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목이나 이제 화가 이제 희신, 용신이 이렇게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 보석이 자울 추운 겨울때에 태어나서 이제 얼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이 두 개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자월 신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춥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목이라든지 화가 이제 좋은 기운이 되는 것이고요. 토는 이제 무난한 기운은 될 수 있어요. 기본. 그러나 이제 금수는 이제 나쁜 기운이 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황소준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은 한자상으로 12액이고요. 상소소자는 14액, 이제 법준자는 이제 10액입니다. 이제 모두 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되지 않아서 획수명상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발음 오행상은 이제 상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황소준 할 때 황은 토, 소는 금, 주는 이제 금이니까 토금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됩니다. 황소형 자체가 이제 분파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분파가 되는 좋은 이름이고요. 상소서자하고 법준자는 이제 불용한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불용한자가 아닌 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원우행 아까 이제 시용신 장명법인데요. 신금일간이 이제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 그래서 사주상으로는 금수가 나쁜 기운이 되니까 상소서자는 금오행, 법준자는 수행을 하진 않자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리상으로 한번 보죠. 이제 황이 12액이고요. 서가 14액, 준이 이제 10액입니다. 그럼 초년운세는 서준 두 개를 합힌 게 이제 초년운세거든요. 24액으로 좋고요. 장년운세는 황하고 소를 합친 겁니다. 그 26액으로 나쁘고, 중년운세는 황하고 준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액으로 나쁘고, 말년운세는 황소준을 모두 다 둬야 되니까 36액으로 나쁘네요. 그래서 황소준이라는 그 상소서자라든지 법준자를 쓰게 되면 수리상으로 초년운만 좋고 장년, 중년, 말년 수리는 모두 나쁜 이름이 됩니다. 자, 초년운세는 24액으로 좋습니다. 출세격이네요. 장년운세는 26액, 12격, 평지 풍파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별, 자준마찰로 항상 불안한 생활을 영해 나간다. 중년운세, 아까 20액으로 나쁩니다. 중단운입니다. 기본적으로들. 중도에서 좌절 실패를 겪는 운입니다. 말년은 36액으로서 파란 운입니다. 남달리 명석하고 뛰어난 기질이 있으나 본인의 기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진 세파를 맞아 사느라 기력이 손실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합적이라는 건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묘라면 감정해드렸습니다. 한자 사주 이제 수리성묘하고 이제 감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황소주는 음음으로서 획수면 좋지 않고요. 사주상으로 상소자 법분자는 금수로 나쁘고요. 수리상으로 초년운만 좋고 장년, 중년, 말년 나쁘니까 한자 수리성묘는 문제가 있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명법에는 이제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역 성묘학, 또 팔격, 곡회, 육수, 신살 성묘학, 대수 성묘학, 정경 성묘학, 한글 성묘학, 형음 성묘학, 신천동장명법, 내부 발계장명법, 업성장명법, 육효 성묘학, 선천역산 장명법, 성명사주 대결법 등 수많은 성묘학 이론이 있으니까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100점이 안 되면 나쁜 이름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최소한 10개 정도 성묘학 이론에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 하나만 좋고 나머지 다 나쁜 이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들은 아무리 한자 사주 수리 성묘로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성묘학에 모두 나쁜 이름이 되면 그건 나쁜 이름이 되니까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황치성의 이제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남자 이름을 일부 이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씨는 음용형이 토거든요. 그러니까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 황지연이, 서은이, 수원 이런 것처럼 이제 성유리, 성은이처럼 시읒, 지읒자 이런 가능하고요. 두 번째 황연우, 현우, 윤우처럼 이제 윤성이, 현성이처럼 이응이시 가능하고요. 도윤이, 도윤이, 다윤이, 태윤이, 태영이처럼 니은을 다 가능합니다. 근데 황치성에는 토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이름이 민준이, 민성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황치성에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다음에 이제 건우, 건영이, 관우, 관영이가 있는 황치성에도 기억이 못 오는 거죠. 황이 토니까 건우, 건영이 할 때 이건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극토 이렇게 상태에서 안 좋은 것이고 황민중 같은 경우는 황이 토인데 민자가 수거든요. 반대로 이제 토국수해 버리니까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장명 가능한 이름 한번 예준이 은율이 인교 이거 황인교는 이제 인자 다음에 니은 받침이 있어가지고 인교는 토토화목이 됩니다. 황인태, 한준이, 한서, 황연우 이런 이름들이 좀 있겠네요. 그다음에 연서, 연준이, 하진이, 하준이 이렇게 해요. 호엽이, 호영이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찬이, 우엽이, 우원이, 우재, 그다음에 유헌이, 유호, 유한이, 이헌이, 이한이 이런 이름, 유훈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준이, 효재, 휘진이, 휘섭이, 휘재 이런 이름도 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훈이, 대현이, 대호, 태영이, 도훈이, 도연이 이런 이름도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읒지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황지한이, 지원이, 지한이, 지민이, 지빈이, 지용이 이런 이름. 그다음에 서준이, 서균이, 서후, 성우, 성혁이, 성재, 수한이, 수훈이, 시언이, 시운이, 시운이, 재빈이, 재영이, 재환이, 종혁이, 종민이, 종우, 준현이, 주원이, 주환 이런 이름들이 있으니까요. 황치성의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음용오행은 이제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치성이 민준이, 민성이, 범준이 이런 이름들. 황치성에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장명을 하면 음용행이 안 맞는 거고요. 황건우, 건영이처럼 황근영이처럼 황치성의 기읍, 키읍, 쌍기읍으로 시작한 이름으로 장명이 되면 이것도 음용이 이제 나쁜 이름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황소중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료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 불이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하나만 감정하는 게 아니고 총 이제 7개 성명학으로는 7개 성명학으로는 이제 무료 이름 감정을 하고요. 혹시 이제 유료 감정을 받으실 분들은 15개 성명학으로 이제 감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100점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성명학 이상이 좋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홈페이지 신생아 장명, 계명 사주궁합, 태길 상호 장명, 그 남은 장명처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9545-2383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황서준이라는 이제 이름이 사주에 좋은지에 대해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학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100점짜리 임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나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것은 성명학 이론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100점짜리 이름을 장명하고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성명학에 좋은 이름으로 장명하면은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